피해 사례는 많지만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대대로된 보상이나 조정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을까? 왜 법적으로 해결된 경우가 없을까? 그 이유는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거대 방송사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대응 저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묻히게 두지 않고 대신 우리가 그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법적으로 싸워본 선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찾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또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이민입니다. 오랜만에 KBS와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KBS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약 3주 전인 7월 25일에 저희는 소장을 제출했고요. 한마디로 현재 저희는 KBS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이 이슈에 대해서 관련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첫 영상,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렸던 영상이 45만 회를 넘었고요. 덕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이 문제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결국 다른 케이스들처럼 조용히 묻히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포기한 거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느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장 제출 전에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소식을 기다리셨던 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KBS 측에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는데요.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이 기획부터 디자인, 섭외 등 제작 전반에 있어서 요즘사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K 측으로부터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조정과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K 측은 줄곧 메일로는 소통을 하지 못하겠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제가 연락을 피한다며 루머를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 제작진 중 누군가는 제가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회사를 들쑤시면서 저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인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렇게 메일로 증거를 남기는 대화는 회피하고 뒤에서는 남의 일터까지 연락을 해서 제가 무슨 빚쟁이인 마냥 제 연락처를 수소문할 뿐 어떠한 사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결국 오해라는 말로 설득하려다 안 되니 아무 대응을 안 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이겠죠. 저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더 진전된 대화를 나눌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6월 중순쯤 이 사안에 대해서 돕고 싶다는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젊은 변호사분들이셨고요. 요즘사의 오랜 팬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채널의 목적의식이라든지 요즘사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변리사 출신 분도 계셨는데요. 개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창작물 침해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직업적인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변호사분들과의 상담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 다른 관점의 전략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결국 저희는 고민 끝에 이분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님들이 소속된 로펌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지불했고요. 약 한 달간 변호사님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증거들을 수집했고요. 변호사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법리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서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K 측의 반응을 보고 나서 이 소송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또 한 번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이 요즘 것들이 수상해 프로그램이 갑자기 12
12회를 끝으로 종영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제출한 지 17일 만에요. 아무런 사과나 인정도 없이 갑자기 종영을 해버리다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지. 솔직히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12부작으로 계획된 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이경규, 홍진경이라는 대형 연예인을 앞세워서 제작 발표회를 하는가 하면 KBS 사옥에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했던 걸 보면 소위 미는 프로가 분명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런데 이렇게 12회 만에 종영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쪽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를 조기 종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본인들도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은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이미 종영을 해버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과 비상회의를 했는데요.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종영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요즘사와 유사한 제목과 로고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기획 의도라던가 출연진까지 겹치는 식으로 요즘사가 그동안 한 땀 한 땀 쌓아왔던 오리지널리티와 성과들을 가로챈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종영을 했다는 게 더 의심스럽고요. 아마 조용히 묻히길 바라는 게 그들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는 하던 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물론 개인인 저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였는데요. 분명 소송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비로 소송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개인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 사안을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법적 대응도 그런 의미가 큽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양한 방송국의 표절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찾아보니 피해 사례는 많지만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례가 없을까? 왜 지금까지 대부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조정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을까? 왜 법적으로 해결된 경우가 없을까? 그 이유는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머리를 띵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내용 증명을 한 경우는 있었는데 내용 증명은 효력면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제가 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KBS에서는 형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내용 증명에도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껏 누구도 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소송이라는 것이 힘들고 큰 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일은 실제로도 작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 두려움을 거대 방송사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조금 시끄럽다 잠잠해질 거고 법적으로 개인이 뭘 못할 테니 무대응으로 버티자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법적 대응 저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뭘 어쩌겠어. 좀 시끄럽다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계속 표절을 반복해왔던 그분들에게 아니,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요즘 것들은 이런 일에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묻히게 두지 않고 대신 우리가 그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소장을 쓰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을 거고 그쪽에서 또 대형 로펌을 동원할 수도 있겠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지게 된다면 저희가 상대편 쪽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결정이겠죠. 하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사 채널은 만들었던 처음부터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문제의식을 품고 요즘 것들에게 삶의 다양한 레퍼런스와 대안을 보여주는 채널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방송국이든 거대 기업이든 규모로 누르면서 창작물을 쉽게 베끼고 성과를 도용하는 일에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어쩌면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또 당했을 때 지금 저희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누군가는 우리보다는 덜 두려워하면서 당당히 대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그 범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감당이 가능했고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깡으로 덤비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변호사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전략을 잘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전달을 했고요.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법적으로 싸워본 선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찾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또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미디어의 논리로는 이제 더 이상 뉴미디어를 이길 수 없듯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제 K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소장을 받고 약 한 달 안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하니 조만간 대답이 오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K측에서 답이 오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속 저희의 일을 해 나갈 예정이고 앞으로 요즘사 컨텐츠는 또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서 다음 소식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